안녕하세요. 입시이야기 윤여정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3월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 3월 모의고사는 처음 보는 모의고사라는 의미의 상징성도 매우 크고요. 겨울방학 때 내가 수능을 좀 준비했고 최저도 준비를 했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의미 있게 봤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수능에서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워하면 국어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우위에 있는 게 수학이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수포자 출신에서 수학 6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린 수학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수학 수능 준비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오쌤. 자, 우리 유니브 클래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수학하는 따모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수학 강사로 활동 중인 수학하는 따모 쌤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수학 6등급에서 1등급까지 찍었다고 3모 때는 좀 성적 어떻게 나오셨어요? 고3 때. 고3, 3모 때는 한 5등급 나왔던 것 같아요. 고3, 3모 때 5등급 정도 나오면 수능 때는 그냥 6이나 그 정도 나온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1등급을? 일단 그 5등급 받은 수능에서는 6등급 받은 거죠. 네, 3월에 5등급 받고 왜냐면 이제 그때 하는 말들이 이제 수능은 무조건 기출이다. 저는 계속 5등급인데 계속 기출문제 계속 봤어요. 3점짜리, 4점짜리, 어려운 4점짜리 다 계속 봤어요. 암기가 됐죠. 사실 공부를 제가 안 한 게 아니에요. 좀 되게 억울한 거 있는데 제가 6등급 받다고 하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안 했대요. 근데 저 되게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6등급 받은 거예요. 문제도 정말 많이 풀었고. 네, 기출문제를 진짜 한 10회 동안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죠. 그냥 이거 7이었는데 왠지 몰라요. 그냥 답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갔었죠, 제가. 그러면 재수를 한 건가요? 네, 전 재수를 했어요. 재수하셨구나. 네. 근데 재수를 해도 제가 이제 재수생이나 삼수생이나 인수생들 많이 보니까 여전히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문제 양치기 하지 마라. 그거 한다고 해서 성적 오르면 재수, 삼수, 사수 할수록 성적 더 나와야 된다. 절대 그거 아니다라고 해도 얘네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기존의 공부 스타일, 자기 스타일, 문제를 적게 풀면 되게 불안해하는 심리도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쉽게 못 바꾸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선생님은 그냥 딱 바꾸신 거예요? 저는 이제 고3 때 아까 말을 했잖아요. 제가 공부를 해서도 6등급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스스로? 네, 충분히 진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안 되니까 생각을 좀 바꿔보자. 근데 어떤 생각했냐면은 그래,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저렇게 수학적 머리가 있는 똑똑한 애들이랑은 똑같은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쉽게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그만 보자. 왜냐면은 제가 기출문제 보고 있을 그 당시에도 그냥 뭐 유형 문제집 아무나 가져와서 풀면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사실 기출문제 푸는 게 의미가 없었던 걸 그때 제가 생각해가지고 이제 기출을 포기하고 정말 기초부터 다시 개념부터 공부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죠. 이제 6월에 제가 3등급이 나왔고 9월에 2등급이 나왔고 수능에 1등급까지 나온 거예요. 되게 이상적이게 네. 잘 오른 성적이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찾아낸 노하우, 수포자에서 내가 이렇게 개념 공부를 했어 라고 하는 개념 공부법?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항상 쓰거든요. 내가 뭘 몰랐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백지 같은 걸 주고 아니면 뭐 소단원 정도 적혀 있는 거 괜찮아요. 오늘 들었던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막히는 게 있어요. 100% 막혀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막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거든요. 책 피고 읽어보고 덮으면은 알아요. 네, 그때는 자기가 그냥 쓱 넘어가요. 자기가 뭘 몰랐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말을 하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생기고 그 부분을 체크를 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을 찾는 거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기적인 복습 방법은 저는 이 방금 이렇게 말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 번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는 메타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그거 어려운 말 싫어하거든요. 그치, 나도 그런 말 싫어해요. 네, 그냥 본인이 그냥 강의 들으면서 어떤 부분 몰랐는지 체크하고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인강을 드리고 아니면 뭐 학원 쌤한테 물어봐서 그거를 이제 공부를 시킨 다음에 주기적으로 복습한다. 이거면 됐는데 어려우니까 사실. 맞아.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일단 해봐라. 분명히 개념만 해도 성적 향상이 있다. 라는 말 꼭 해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문제를 풀고 맞추면 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대단하게 큰 착각이거든요. 그것부터 깨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안다는 건 백지에 다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안다. 그리고 그것만 수능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어느 과목이나 다 마찬가지니까 제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거는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보통 이제 학원이나 뭐
어디에서나 이제 선생님이 유형별로 문제를 한 번씩 풀어줘요. 그 밑에 문제를 풀게 해요. 그쵸. 하나 풀고. 그쵸. 근데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방금 그거 배운 거니까 그 밑에 바로 있는 거는 풀죠. 풀어요. 근데 그거는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된 게 아니라 그 위에 거 보고 그대로 이제 똑같이 그냥 푸는 거거든요. 풀이 과정을. 그러니까 애들이 그 실력이 된 게 아닌데 자기는 밑에 문제 풀었으니까 나 이런 근본 문제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치. 그거는 이제 진짜 암기로 수학을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애들한테 던져줘요. 1분, 2분이라도 혼자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제가 해설을 해주면서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내가 풀이를 생각을 한 거고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풀이 생각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추론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 보는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생각하는 그런 힘을 기르는 그런 공부를 시키면은 이제 애들이 좀 더 많은 성적 향상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고하는 힘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근데 기출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매우 그럼요. 중요하죠. 물론 기출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개념 공부를 하고 이제 기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하면 그 특별한 기출 문제 풀이법이나 활용법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기출문제를 풀 때 일단 1차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은 3점짜리나 4점짜리 초반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어떤 한 단원의 특정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냥 미분 문제예요. 도함수의 활용 2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한 단일 개념에 대한 문제라고 해요. 단일 개념에 대한 문제. 그렇지.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일단 다 푸는 실력을 만들어야 돼요. 제일 중요하죠. 기본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사실 이것만 해도 적어도 한 2등급, 3등급은 나와요. 네, 맞아요. 예, 거기까지는 사실 어떤 기출 분석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까 말했던 어떤 부분을 몰랐는지 문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습득을 하면은 사실 그런 단일 개념에 대한 문제는 이제 빨리 풀 수가 있고 이제 기출 분석이란 건 뭐냐면은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개념이 아닌. 그쵸. 근데 왜 사람들이 기출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진짜 귀에 피가 나게 하잖아요. 저도 피나게 하고. 저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출에서 그러니까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한 6개, 7개 같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아까 막 단일 개념 문제라고 했는데 그런 단일 개념 문제가 한 7개가 섞여 있는 문제가 있어요. 아, 머리 아프네요, 벌써. 그러니까 단일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7문제를 따로 7문제를 뜯으면은 쉬운 문제예요, 사실. 이게 모여 있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킬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치. 킬러 문제. 그러니까 그걸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 단일 개념들이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이 연결돼 있으면 내가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지, 그럼 내가 공부를 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생각을 잘 못하는구나, 써놓으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기출 분석이라는 거죠. 그거를 해야지 아까 말했던 70점대, 80점대에서 1등급 만점까지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되겠죠. 실제 사례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친구들이 훨씬 더 빨리 체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N기출이 수학 기출문제에서 뭐 중요한 부분이나 분석 방법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기출문제를 볼 때 좀 어떤 특징을 좀 보면은 좋을지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기출문제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해설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N기출을 되게 괜찮게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설의 두께가 문제 두께보다 더 많아요. 저는 이걸 되게 좋게 보거든요. 저도 좋게 봐요.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고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해설지 절대 보지 마라.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학생들은 해설지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본 교재보다 많은 해설지를 이 책에서는 왜 냈겠어요. 정확한 해설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애들이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답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자면은 그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설명해서 상관없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풀이 중간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 앞부분은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을 내가 몰라가지고 틀린 거예요. 그 부분을 답지에서 보면은 나머지 이 뒤에 있는 내용들도 그냥 연산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이 답지 전체겠어요? 아니면 그 모르는 부분이겠어요? 모르는 부분. 당연히 모르는 부분이겠죠. 전 그래서 답지를 볼 때 이걸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랐던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답지를 해서 그 부분을 공부하고 저는 그거를 따로 쓰라고 해요. 노트에다가. 개념 노트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저는 그거를 발상 노트라고 이름을 아, 지었는데 발상 노트. 네네. 오답 노트를 되게 비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답도 문제 다 쓰고 다 붙이고 해설 처음부터 해설지 끝까지 다 쓰고. 다 쓰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답지에서 모르는 이 부분만 중요한 거니까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내가 이 부분에 생각을 못했는지 그것만 쓰는 거죠. 그게 발상 노트인 거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애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고 이게 답지 보는 방법이에요. 해설지를 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명문대를 간
선배의 문제를 볼 때 팁 같은 게 있기도 아, 하네요. 네네. 그리고 이 책의 이제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저희 되게 신기했어요. 4점짜리 문제랑 3점짜리 문제가 이제 책이 아예 별개로 돼 있더라고요. 진짜요? 예. 보통은 4점짜리가 뒤에 이렇게 수록되는 경우가 있지, 이게 권수로 나뉘어져 그쵸. 있는 경우도 흔치는 않으니까. 보통 수학 원 책이 있고 거기 안에 3점짜리가 쭉 있고 4점짜리가 쭉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는 아예 분리가 돼 수원 있더라고요. 수투로 3점, 수험 수투로 지금 4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신기하게 봤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도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냐면은 사실 이 3점짜리 문제는 그럼 뭘로 쓰면 되냐면은 유형 문제집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기출 분석 같은 거 이제 4점짜리 이제 책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한 책에 이렇게 3점짜리, 4점짜리가 있는데 저 근데 이렇게 아예 따로 책이 나뉘어 있으니까 이제 분석할 땐 사실 이것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편하겠다. 네, 되게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책에 분권돼 있는 게 본인의 수준 따라가지고 이제 3점짜리 풀 사람 풀고 아니면은 뭐 지금 잘하면 3점짜리를 집중해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보통 문제집이 난도가 다 섞여 있으니까 내가 킬러 문제를 풀려고 샀지만 3점짜리들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안 풀기도 뭐하고 그쵸. 풀자니 시간 낭비인 그쵸,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과 남학생들 같은 경우 그냥 그거 패스하고 킬러만 푸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 경우는 그냥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4점짜리만 난 살래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네. 4점짜리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를 제가 간략하게만 보여드릴 건데 이게 2019학년도 수능 나형 30번 정답률이 한 5%, 6% 정도 나왔을 거예요. 답지 보니까 6%라고 써져 있네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이에요, 여러분. 풀이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단일 개념들에 대한 문제의 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 함수의 작성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함수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함수의 작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극값에 대한 이해, 극값을 갖는 경우와 갖지 않는 경우를 직접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찾으면은 또 거기에서 그러면은 이 그림이라면은 이런 또 함수가 나와야 된다. 또 함수의 작성이 필요하고 물론 여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분의 성질들이 계속 들어가죠. 그런 것들도 사실 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3점짜리 문제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만 해도 지금 한 문제를 한 4-5개 냈어요.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이제 미정계수를 구해서 찾는 거 또 문제 하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문제도 한 6개, 7개 낼 수 있어요. 3점짜리 문제. 이런 개념도 쓰였구나. 그 정도만 알면은 그 정도는 이제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개념을 쪼개놓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예컨대 하나의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요 문제는 단일 개념 문제야. 이거는 여러 개념이 섞여 있는 문제네. 자, 근데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개념은 뭐가 있을까를 먼저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개념 공부 안 한 거잖아. 그쵸, 실은 우리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이 왜 묶였지? 어떻게 묶였지? 그치, 왜 어떻게 묶였지? 얘하고 얘는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묶였지? 이거를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네. 그렇죠.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이제 수능을 풀 때는 사실 그런 거 생각할 수 그치, 시간 없죠. 없죠, 그때. 네. 우리는 지금 분석하는 거야. 수능할 때는 그냥 찍어서 맞춰도 어떻게 해야 돼? 실력이에요. 그냥 풀어야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그렇게 나눠보고 쪼개보고 합쳐보고 하는 과정이 되게 잘 되어 있어야 실제 수능에서 시간도 더 단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는 게 중요하다. 만점 가기 위한 진짜 필수 코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가 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오늘은 수학을 고민하는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수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념 공부부터 해야 한다는 거, 기출문제는 3점짜리와 4점짜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4점짜리는 특히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를 N기출 교재를 가지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선생님이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갖고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해 주신 거니까 그건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저도 이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공부를 하는데도 못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치, 안타까운 케이스. 제가 그랬으니까 하는데 못하는 친구들이 어떤 방법이 잘못돼 있는지를 좀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저도 유튜브 운영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듣고 안 하지 말고 제발. 오늘 들은 것 중에 정말 하나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기출의 중요성 매우 좋지만 무한 쳇바퀴 돌듯이 푸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자. 내가 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될까? 나는 원래 안 되는 애인가 봐. 이런 얘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많이 하거든요. 얘기만 듣고 나 이 방법 너무 좋아 해야지 하고 그냥 덮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라도 좀 해봐라. 그게 여러분의 수학 성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유니버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 땅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